제가 이제 좀 과거 영상 만들었던 거 보시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테슬라가 향후에 그때 주식 분할할 때였거든요. 7월 초잖아요. 그때 주식 분할하면 향후에 주가 어떻게 될까? 381불에서 518불 정도 사이에서 앞으로 박스권으로 들어갈 것 같다. 근데 저도 사실 이제 자료 만들면서 좀 죄송했어요. 이 정도면은 이 레인지가 너무 넓은 거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거죠. 뭐 코스피 예상하면서 1500에서 2500이요. 막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은 근데 나름의 이제 논리는 있었어요. 그거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네. 어떤 논리가 있었냐 하면 사실 이제 테슬라를 가장 좀 좋아하는 그런 투자자 중에 하나가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성장주 굉장히 좋아하는 데잖아요. 여기에서 테슬라를 꽉 들고 있습니다. 펀드에서 가능한 한 최대 그 비중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연초에 이건 코로나 터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1월 말에 자료를 썼어요. 향후 5년 동안 주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만들었던 자료이기도 한데 제목이 그거였죠. 테슬라 이것만 되면 22,000달러도 간다. 이때는 물론 분할 전입니다. 예.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아크에서는 시나리오를 쓰셨더라고요. 시나리오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의 변수가 존재한다. 하나는 과연 비용 절감을 잘할 수 있을까? 테슬라가. 즉 마진을 높일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굉장히 투자가 많이 필요한데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 나갈 수 있을까? 향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수로 넣은 것이 야, 자율주행이라는 거를 진짜로 테슬라가 완성할 수 있을까? 요걸 한번 보실게요. 요것도 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나리오들 있잖아요. 그 시나리오에 따라 가지고서 주가 흐름이 보시면은요.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해버리면 당시에 주가 예측치가 퀀텀 점프를 합니다. 한 3, 4천 불 정도로 보던 주가가 15,000불을 가는 거죠. 이 정도로 높게 보는 엄청난 이 격차를 만들어내는 변수 뭐냐? 자율주행인 겁니다. 여기에서 한번 보실게요. 자, 비용, 이거 이제 부도 난다는 거 좀 당연히 제로고, 테슬라에 아무도 자금을 대주려 하지 않는 아주 안 좋은 상황, 이제 뭐 상상하기 힘들죠. 그러면은 300불 갈 거다. 이거 이제 5로 나눠보시면 60불 간다는 얘기고요. 비용 절감도 안 돼,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이거는 더 이상 부정적인 얘기 할 필요 없는 기업이 됐죠. 테슬라가. 근데 제가 이때 당시에 이제 주가 레인지를 381에서 518불로 잡았던 이유는 이거예요. 자, 만약에 비용 절감 되게 성공적으로 한다. 근데 이제 투자가 향후에 성공적으로 될까? 뭐 독일이나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게 조금 만약에 안 된다면 2,500불 타겟? 그러면 5로 나누면 500불이죠. 아니야. 공장 잘 지을 수 있어. 라고 하면 이제 3,400불 5로 나누면은 거의 한 700불 정도가 되죠. 요 사이에서 움직일 거라 본 것이죠. 즉 말하면은 자율주행은 아직 조금 멀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요 정도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런데 이제 2024년에 타겟이니까 돈에는 시간 가치가 있잖아요. 그거를 7% 할인율로 해서 나눠보면 요 정도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자율주행이 아직 나오지 않은 테슬라는 아크가 가장 제 생각에 분석을 잘한다고 보기 때문에 신뢰한다고 가정하면 요 정도의 주가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게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뭐 이게 정말로 운 좋게도 좀 분석이 좀 이때 당시에 맞았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테슬라 주가 흐름인데요. 엄청나게 올랐죠. 올랐는데 이제 9월 1일 날 이때가 저기 스탁 스플릿이죠. 이제 액면 분할하고 난 이후에 최고점을 이때 당시에 이제 502불을 찍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보이시지만은 뭐 최고가 518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이상은 못 가고서 박스권으로 요번에도 이제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은 최고가는 이제 508불, 9불 정도거든요. 그래서 당시 제가 설정했던 레인지는 좀 뚫지를 못하고 그렇다 하방도 보시면은 거의 한 그 정도 수준에서 막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뭐 당시에 좀
네, 자료를 좀 잘 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테슬라 보실 때 이런 점 좀 보셨으면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너무 좀 S&P 500 편입에 맞춰져 있어서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게 이제 테슬라에서 말하기로는 올해 연말이 되면은 좀 이제 로보택시 요게 이제 이게 이제 자율주행 말을 하는 거잖아요. 뭐 이런 부분이 가능할 거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테슬라에 대해서 저희 생각은 아주 뭐 일관됩니다. 자율주행이 나오기 전에는 저 고점은 쉽게 뚫기는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주가 수준을 뭐 섣불리 보지 마시라. 그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섣불리 예상을 하지 마시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뭐 테슬라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이 여기 정도까지인 건 아니고요. 최근에 좀 재밌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보면은 큰손 워렌 버핏 테슬라 샀다 투자자 솔깃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왜 나왔냐 이런 얘기가 이거를 이제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사 내용에 보시면은 자, 그 SEC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금 테슬라의 이 주식이 알 수 없는 투자자의 손으로 사라졌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버크셔가 보면 한 회사에 비밀리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별도 문건을 제출을 했다. 근데 요 금액이 요 필렌이라는 데에서 보니까는 110억 달러 정도가 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가 한번 봐야겠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일단은 그 사라졌다는 거, 일단 저기 뭐냐, 그 워렌 버핏 포지션을 보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구글에서 이게 이제 저희로 치면은 다트거든요. 이 에드가를 치시고요. 여기 한번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잠시만요. 예, 버크셔를 이제 티커를 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지금 이제 여기에 매 분기마다 이제 그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투자자들은 자기 포지션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들어가시면은 뭘 가지고 있는지, 몇 주나 가지고 있는지 쭉 나오는데 이제 프론트 페이지를 보시면은 쭉쭉쭉쭉 해가지고서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너무 작네요. 컨피덴셜이래요. 컨피덴셜 기밀. 네, 이 제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포지션이 지금 220 처음 2290억 달러 정도 포지션의 지금 주식이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공개해도 되는 건데 공개할 수 없는 게 좀 있다. 그걸 제출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야 이거 버크셔 뭐 있는 거 아니냐. 과거에도 보시면은 몇 년 전에 이제 필립스 그 이제 매수를 할 때에도 이런 걸 했었고 IBM 예전에 매수를 할 때에도 이런 보고서를 이제 내고서는 몇 주 뒤에 그 내용을 공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포지션을 막 모아가고 있을 때 이렇게 좀 숨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나 봐요, 미국은. 요 내용이 이제 과거에 보시면 좀 차이가 있다는 게 이건데 요게 이제 지난 분기에 낸 거거든요. 이번 분기 아니고 지난 분기 내용을 보시면은 아까와 같은 그 파란 글씨가 없죠, 그쵸? 요 밑에 있었잖아요, 아까 전에는 컨피덴셜이라고. 근데 여기는 없죠. 이건 다 공개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차이가 얼마 나는 걸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아이고 이거 옛날 거네요. 최근 거 보시면은 이제 금액이 신고 가능한 금액이 뭐 한 229 정도 됩니다. 그쵸? 이거 근데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거든요. 여기 이제 분기 보고서 낸 건데 버크셔가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자기네가 주식 자산을 이제 9월 30일자로 해가지고서는 이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245 정도예요. 그쵸? 이 차이가 보시면은 요 정도가 발생을 해요. 그쵸? 160억 달러거든요. 160억 달러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이 중에서 플린이라는 사람은 왜 110억 달러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이제 버핏이 일본 5대 상사 주식을 사들였다. 이게 이제 8월 말에 뉴스가 나왔었어요. 뉴욕 규모가 한 총 62억 달러 규모 요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62억 달러니까는 뭐 요거를 빼면은 대충 한 10억, 100억 달러 정도. 근데 여기 제가 이제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보면 110억 달러 가까이 정도 나오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 정도 금액이 지금 공개가 안 돼 있고 그게 특정 주식을 지금 사 모으는 그런 흔적이다. 워렌 버핏의. 근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 이 사람이 과연 어떤 로직으로 했는지 이 트위터에 다 있습니다. 쭉 들어가서 보시면은 110억 달러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 금액이 어느 정도냐? 사이즈가 라고 하면 비밀리에라고 SEC에는 제출을 할 수 있지만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보고서를 공개할 때 5% 이상 주주는 공개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이제 110억 달러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5% 신고가 지금 안 들어갔다는 거고 그렇다는 말은 이제 그 2,20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논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리는 버핏이 한 주식을 지금 숨겼다는 거고 그렇다면은 5% 신고가 지금 되어 있는 게 버크셔가 추가로 없으니까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최소한 2,200억 달러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2,200억 달러 이상 되는 기업이 어도비까지 하면 딱 25개까지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에서. 근데 이미 버크셔가 25등 안에 들어오는 주식 중에서 10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개를 제외한 15개 중에 하나이지 않겠냐는 거죠. 그랬는데 여기가 굉장히 테슬라를 깊게 파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그 후보가 될 수 있는 주식은 여기서 보여드린 요 25개 주식 있죠. 요 25개 주식 중에서 이미 버크셔가 보유하고 있는 거면은 사고 파는 걸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요 10개를 제외한 15개 주식 중에 뭔가 하나에 대해서 버크셔가 최근에 샀다는 거죠. 3분기 안에.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15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는 정확히는 아직은 모르죠. 공시가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테슬라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쪽에서는 테슬라를 굉장히 깊게 파더라고요. 어떤 것까지 하냐 하면 테슬라에 투자한 주요 투자자들의 이제 보유 내역을 전부 다 봐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몇 프로 지금 가지고 있느냐, 변동이 어떻게 되냐, 그걸 다 보더라고요. 뭐 여담으로 특징적인 게 여기 이제 영국계잖아요. 여기 굉장히 초기부터 테슬라에 많이 투자했는 주요 투자자인데 여기가 지금 지난 분기에 많이 판 게 나왔고 그 외에도 다른 좀 기관 투자자들도
테슬라의 3분기에 많이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쭉쭉쭉쭉 해서 진짜 어지간한 기관 투자 여기 다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어떻게 파악했냐 보니까는 요 운용사들의 보고서를 다 봤더라고요. 발표한 거. 그 자료를 다 봐서 테슬라 지금 몇 주 지금 가지고 이제 봤는데, 그래 보니까는 테슬라 전체 중에서 지난 분기에는 83%를 요 이제 80개가 넘는 회사들이, 그 금융사들이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전체 테슬라 주식 중에서요. 지금 76%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7%가 줄었는데 그 주식을 과연 누가 가지고 갔느냐? 그 주식이 어디 갔는지가 지금 미스테리다. 이제 그런 논리인 겁니다. 근데 그 주식이 계산해 보면은 대충 한 5천만 주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 버크셔가 지금 지금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지금 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공시가 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요소이기는 한데, 사실 이제 아마존에 투자할 때도 버크셔가 왜 아마존에 투자했지? 버크셔가 워렌 버핏이 이제 본인의 투자 철학을 버렸나? 그런 말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후계자를 지금 양성 중인 거고 후계자에게 많은 권한을 줘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사실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저 정도의 강력한 주가 반응이 나오는 거는 뭔가 저쪽에서도 좀 소문이 뭔가가 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정말로 바뀐 세상을 좀 한번 원하거든요, 저는. 그렇다면은 진짜 화끈하게, 가장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가치 투자자의 정말 대부잖아요. 그런 대부가 한번 테슬라에 나 투자했어 라는 거를 한번 자신 있게 밝힐 수 있어도 참 재밌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물론 주가적인 요소에서는 저는 지금도 좀 확고하게는 자율주행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 자율주행이 나와야지 되는 좀 주가 현실이고, 다만 이제 그게 나온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좀 테슬라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